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좀 어때요? 세상 살아가는 게 좀 심란하시오. 그래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득 애야 이 험한 부동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래라는 이런 말이 뭐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모르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험하고 때로는 좀 치사한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런 이러한 부동산 공화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가진 것 없고 집 없고 타인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요 부동산 공화국에서 집 한 채만 가진 분들, 또한 뭐 일시적으로 1가구 뭐 2주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다 보고 있노라면 정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집값하고 전세 가격은 급등을 했죠. 급등이 아니라 거의 뭐 폭등한 수준 아닙니까? 여기에 뭐 투기와의 전쟁하겠다. 부동산 반드시 잡고 말겠다. 집값 안정화시키겠다. 2년 전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돌려놓겠다. 말만 요랬지 않습니까? 말은 쉬웠죠. 그리고 25번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집값은, 아파트 가격은 그냥 올라가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에요. 국토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발 정보에 의한 땅 투기를 해대니,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거의 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투기 사례들은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러하니 부동산 가격이 어디 뭐 잡히겠습니까? 서민들이 빌려 사면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집 사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저렇게 수억, 수십억짜리 땅을 사 모았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부동산을 찾겠다는 거예요. 뭐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걸리면 폐가 망신을 시키겠다. 발본 세곤을 하겠다. 상계 신도시 전수조사를 하겠다. 투기 건재를 하겠다. 정부의 합동조사를 하겠다. 그런데요, 감사원이 전면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를 중점으로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 땅 투기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LH 다닌다, 뭐 국토부 소속이다,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본인 명의로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회사잖아요. 부동산 개발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부동산을 투자했겠냐는 거죠. 물론 뭐 몇 사람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몇 사람은 좀 착한 사람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 명의로 했을까요? 타인 명의로 했겠죠. 먼 친척분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명의, 이런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걸리는 것 자체가 참 희박하다. 걸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요번 조사에서도요, 망망대해에 피레미 뭐 1분만 잡고 일만 소탕이니 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끝낼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요번 사례를 놓고 본다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보를 얻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 사고 집 사면 돈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 부동산을 바라다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이러한 부동산 공화국에서 남들보다 최소한 앞서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여러분, 너무 많은 분노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다 안 좋아요.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시잖아요. 이런 땅 투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너무나 쉽게 자행되어 온 사실 아닌가요? 부동산 전문가일수록 보상 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농지에 나무도 심고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합치고 또다시 분할하고 자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나는 전세 산다고, 나는 월세 산다고, 나는 부동산을 포기했다고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을 포기하게 된다면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마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바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니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최소한 내 전세금, 내 월세 보증금, 최소한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망 좋은 집, 비싼 집, 아주 큰 집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 한 칸짜리라도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집 마련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내 집도 올라가니까 자산 가치도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즉, 내 집이 있음으로써 주거와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열심히 아껴 쓰고 돈을 모아서 지금은 방 한 칸짜리지만 방 두 칸짜리, 방 세 칸짜리로 옮겨가지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위치의 집으로 계속 올라가신다면 최소한 부동산 공화국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부동산 공화국에서 최소한의 생존 전략은 바로 내 집 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